자, 수동태. 너네 오가 문법이 크게 두 개야. 그래서 수동태랑 그다음에 저기 소댓 구문이거든. 그래서 이 두 개만 보면 되는데 소댓은 한 3분이면 해설 끝나니까 수동태 잘 봐. 자, 수동태를 쓸 거예요. 그럼 능동태랑 수동태를 서로 비교해서 공부하면 되지. 자, 능동태는 누구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다. 혜성아. 가해자라는 거는 결국 문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어 입장이라고 그랬지. 수동태는 호일아 뭐지? 피해자.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문장에서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즉 목적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적어가 있으려면 무조건 동사는 당연히 뭐예요? 목적어가 있는 동사는 무조건 뭐야? 타동사지. 그러니까 수동태를 쓰려면 무조건 애초에 뭐가 되어야 된다? 동사는 타동사만 되죠. 왜냐면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니까. 수동태를 쓰려면 동사는 반드시 동사가 타동사여야 한다. 이거 기억하라 그랬지? 그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수동태는 이제 B 플러스 PP로 쓴다. 이건 뭐 다 아실 거니까. 능동은 다 뒤에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지. 근데 목적어는 여기 없어요. 왜? 목적어에 있던 댐이 주어로 갔으니까, 즉 피해자로 갔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목적어가 없고요. 원래 있던 주어는 다시 뒤집혀서 전치사 by를 써서 이렇게 행위자를 나타내고 있는 거.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타동사, 즉 타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으면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능동, 수동 구분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요. 동사가 타동사인지 확인하세요. 자, 근데 동사가 타동사인 걸 확인했어. 타동사야. 그러면 이제 뒤에 뭐가 있는지 봐라. 목적어가 있는지 보면 돼.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수동태, 있으면 능동태. 끝. 됐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수동태로 쓸 수 없는 건 당연히 뭐예요? 자동사죠,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라 하더라도 안 쓰는 애도 있어. 자, 다시. 타동사인데 안 쓰는 애도 있어요. 그게 바로 얘네예요. 그래서 이것만 체크하세요. 요거 체크. 자,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타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있어. 근데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수동태로 쓰지 않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 이렇게 하면 거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체크해 두세요. 요거 별표 쳐 놓으세요. 자, 그래서 얘네는 왜 그러냐면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이 펜을 갖고 있어. 이 펜을 갖고 있는 건 내가 이걸 그냥 능동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 얘가 가져진다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죠. 이걸 안 쓰는 이유가 해석했을 때 어감이 이상하니까 그냥 안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뭔가가 부족하고 적합하고 특히 닮다. 혜성이는 아버지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보통 아버지는 혜성이에 의해 닮아졌다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어감이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써 있는 have, 특히 have랑 resemble, suit 이 세 단어는요. 고등학교 때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5단어는 꼭 기억하시고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킬러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지. 자, 수동태 부정이랑 의문문은 그냥 말 그대로 부정은 뭐 하면 돼요? was와 be 플러스 pp 사이에 그냥 not 붙이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비동사가 동사니까 be를 맨 앞으로 빼서 시작하면 된다. 간단하지? 그리고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를 pp로 고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만 유의하시면 수동태는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간단하죠? 여태까지 우리가 다 그래머 인사이드 같은 기본 교재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데, 여기 밑에 특히. 자, 조동사와 동사구가 있다.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should be taught. 조동사 나오면, 조동사는 혜성아 무조건 뒤에 동사 어떻게 쓴다? 동사 원형 쓰잖아. 그러니까 should 나오면 당연히 여기가 be로 고정되는 거겠죠. 이건 뭐 여러분들 다 배웠던 거고. 자, 그래서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그냥 not 붙이면 되는 거. 이것도 알 거고요. 자, 동사구라고 하는데 동사구는 말 그대로 뭐냐면 두 개 이상이 합쳐져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거야. 가령 이런 거야. ref가 무슨 뜻이에요? 혜성아, ref 무슨 뜻이야? ref. 어, 웃다지. 그럼 ref at 하면은 후에라 뭔지 아니? ref at은 뭐냐면 이렇게 찍고 웃는 거야. 어때? 이렇게 하고 너 푸, 하하 이렇게 웃는 거지.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 이거는 비웃다가 돼.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비웃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호율이는 방금 선생님에 의해서 비웃음을 샀다. 이게 수동태잖아. 그지? 그러면 호율이가 비웃음을 샀다라고 하면 이거 수동태 갈 때 얘 같이 껴가야 돼? 안 껴? 얘 같이 껴가야겠지. 이거 조심해 이것만. 그냥 left라고 하면 그냥 뭐야 웃어줬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동사, 그러니까 동사구 내지는 구동사인데 이렇게 구를 이뤄서 동사의 뜻을 하나로 나타내는 애들은 반드시 같이 전치사 끌고 가져야 된다. 알겠지? 이거 고1 때 많이 나와. 이거 조심해. 알겠지? 백석고 이번에 시험범이거든요. 저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바이 행위자를 생략한다는 건 그냥 뭐야? 행위자가 안 중요할 때 쓰는 거죠.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자가 그냥 막연한 일반인이면 바이를 그러니까 잘 안 쓰겠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요게 제일 빡세지. 요게 별표감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요것만 조심하면 돼. 자, 호열아, 수동 테스트를 하면 동사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리고 혜성아,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할 때 그냥 타동사 뒤에 뭐 있는지만 봐라. 뒤에 뭐, 목적어만 있는지 봐라. 그래서 목적어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리고 아까처럼 구동사는 무조건 뭐도 같이 끌고 가야 된다? 맨 끝에 딸려있던 전치사 같이 끌고 가야 돼. 부사일 수도 있어. 근데 전치사를 보통 쓰니까 부사일 수도 있어요. 자, 사호 형식 수동태 이건 잘 봐. 자, 사형식 먼저 보여줄게요. 자, 타동사고 이게 받는 놈이고 이게 주는 대상이 이렇게 되잖아. 자,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봐봐. 수동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이거의 대상이 누가 돼요?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목적어 두 개니까 두 개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전치사. 전치사 쓰고 do 쓰고 by s 이렇게 써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어를 주어에 뒀냐에 따라서 이 전치사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면 give가 주다니까 주는 대상과 받는 대상인 호율이가 이렇게 있지. 그래서 얘를 주어에다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호율이한테 간다라고 해야 되니까 전치사가 껴야 돼. 근데 호율이가 받는다 할 땐 그냥 요 그대로 밑에 그냥 그대로 갖고 가면 돼.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사형식 요게 전환하는 게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됐지? 그리고 오형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건 목적어 하나니까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요거 그대로 여기로 내려오면 돼. 알겠지? 끝. 됐지? 요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야. She gave Tom the book.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녀는 톰에게 그 책을 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어에 얘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얘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 만약에 톰이 받았다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대상은 그냥 그대로 오면 돼. 근데 만약에 책을 주어야 하면은 주어졌다 톰에게라고 해서 전치사를 꼭 써줘야 돼요. 알겠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게 이번에 시험 문제의 가장 킬링 포인트입니다. 알겠지?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근데 요게 send랑 make랑 read랑 write, buy, bring 등의 동사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만 사용한다는 건 그러니까 얘만 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by를 예를 들어볼게. 내가 예를 들어 호율이한테 차를 한 대 사줬다 쳐. 차를 한 대 사줬어. 자, 왜 다혜 너도 사줘? 아니, 쳐다보길래. 자, 나는요 이런 표정 얘기를. 자, I bought him a car. 그래서 내가 호율이한테 차를 한 대 사줬다 쳐. 근데 여기다가 니네가 이제 사형식 배웠다 쳐갖고 이제 목적어 둘 다 바꿀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되면 미친 뜻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호율이가 구매가 됐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지? 그래서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주어진다는 건 책이 주어질 수도 있고 받는 대상이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얘는 둘 다 되는데 바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동태 처리해버리면 호율이가 인신매매 당했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호율이가 보내졌다는 뜻이 되고 호율이가 제조됐다는 뜻이 되고
호유리가 읽혔다는 뜻이 되고 호유리가 쓰여졌다는 뜻이 되고 그러니까 다 이상하잖아. 뭔가 좀 범죄 영화 같고 뭔가 디즈니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리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안 쓰는 거야. 이럴 땐 당연히 어떻게 써줘야 돼? A car is bought 한 다음에 전치사 for 써서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게 조금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저희 저동중 애들 5가 문법이거든요. He called him elephant man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수동으로 돌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He 그러니까 얘가 주어로 와야겠지? He was called 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있던 보어가 그대로 여기로 내려오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너네가 헷갈리는 게 왜 그러냐면 얘도 지금 주어 수동태 쓴 다음에 명사 왔고 얘도 주어 수동태 명사 이렇게 오잖아. 그래서 니네가 4형식과 5형식의 형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거는 그냥 4형식이니 5형식이니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4형식의 타동사랑 5형식의 타동사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뭐뭐에게 뭐뭐를 뭐 주다, 사주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뭐를 뭐뭐로 뭐 만들다, 부르다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한 개고 애초에 얘는 목적어가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다 구분을 어떻게 하면 된다?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리고 그 동사가 어떤 뜻인지만 알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해됐지? 별로 안 어렵죠? 그러니까 목적보어는 이거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돼. 그러니까 형용사 오히려 쉽지. So she was made happy by the news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뭐야 다현이도 알아놓으면 좋겠네. 응용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해됐죠? 이거 질문 있어요 수동태? 자, 수동태 이제 세뇌만 한번 하고 끝낼게요. 수동태 쓰는 동사 뭐 해야 된다? 타동사. 그래서 타동사인지 봤어. 자 근데 혜성아 뒤에 목적어 없네? 그럼 어떻게? 그렇지. 수동태지.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동사는 무조건, 호율아, 뒤에 무조건 뭐 같이 갖고 가야 된다? 전치사 꼭 갖고 가야 된다. 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호형식 방금 봤지? 사형식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두 개니까 목적어를 주어로 잡는 수동태에서는 두 개 다 쓸 수 있는데 특정하게 해석했을 때 어감이 이상한 애들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요거 쓰면 안 돼. 알겠지? 방금도 얘기했지? 혜성이가, 호율이가 보내지고 만들어지고 이런 거 말 이상하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푸시면 된다. 그리고 오형식은 그대로 부어 그대로 쓱 끌고 내려오면서 그냥 영작하면 된다. 됐지?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웜업은 그냥 제끼죠. 시간 없으니까. 자, 그냥 바로 맨 뒤에 소댓으로 오세요. 몇 쪽이지 이거? 쉬는 시간 오늘은 없을 것 같아요. 19쪽. 니네 이거 해설하고 다 같이 5분 시작으로. 자, 소댓은 그냥 이것만 봐. 자, 소댓은 이거 소하고 형용사가 나올 거야. 소는 당연히 뜻이 너무죠, 너무. 너무 형용사하다. 쭉 하고 that하고 뒤에 이제 뭐 주어나 동사 이렇게 나올 거야. 왜냐면 얘가 that이 접속사라서 절 나와야 되죠, 절. 이제 접속사라서 뒤에 절이 나와요. 그래서 동사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형용사 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소설책이 너무 재밌어서 호일이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소댓이야.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이 that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막론하고 that 그냥 무조건 뭐라 해석하라 하냐면 그래서라고 해석하라 그래 보통. 그래서 이걸 어떤 구조로 보라고 하냐면 원인과 결과로 보라고 해요. 너무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원인을 그만큼 강조하고 부각시키려고 보통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that은 품사 뭐라고 호해라? 접속사. 그리고 뜻이 뭐라고? 그래서라고. 아씨. 자, that은 접속사로 보시고 그래서라고 해석하라고요. 그래서 the child 그 아이는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그는 jumped for joy 기뻐서 날뛰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that은 접속사니까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두 개 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 포인트. 그래서 접속사 that만 쓰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응용할 수 있어.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지금 접속사 쓰잖아. 그럼 귀찮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to 형용사 그다음에 그냥 바로 to 부정사로 이렇게 때릴 수 있어. 자, 다현아 혹시 기억나? to 내가 뭐라 했어 이거? 뜻? 지나치게. 그럼 이거 긍정 부정? 부정이죠. 그래서 so that 했는데 can't잖아. 그러니까 동사 쓰기 귀찮으면 이렇게 to 부정사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개꿀 포인트죠. 그러니까 요게 시험 이번에 킬링 포인트. 그래서 지나치게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잤어. 너무 늦게. 그래서 나는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그럼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부정이니까 나는 잤는데 지나치게 늦게 잤어. 뭐 하기에? 일찍 일어나기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to는 일단 앉으세요. 일단 to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끝. 아, 그리고 요거. 얘다 요것만 별표쳐. 혜성이랑 호율이 요것만 별표치세요. so 대신 search 쓰면요. 어순이 바뀌어요. search 혁명으로 바뀐다. 그래서 search 넣으면 관사 쓰고 형용사 명사 쓴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search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백마중 5과 문법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숙제 해오시면 되고 이번에는 4과 문법까지 섞여 있으니까 5과는 그렇게 많이 안 내줄게요. 통통통 보고 맞춰서 연습해 오시면 됩니다. 자, 백마중 포함해서 지금 2학년 학생들 다 5분 쉬었다 오세요.